양도세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는 그 기준이 잘못하면 그냥 공수표 없던 걸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파 제시동의 표류하는 여당 양도세 완화안 공수표 되나.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 관련된 기사를 분석하면서 영상에서 빠르면 11월 말 아니면 12월 정도 통과가 될 것 같고, 뭐 통과되면 곧바로 혹은 뭐 내년 1월 정도면은 2022년 1월 정도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제가 좀 무안해지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측 기사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처를 밝히고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정치 섹션에 있는 거고요. 2021년 10월 17일자 기사입니다. 송승환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셨어요. 자, 볼게요. 제가 이 기사를 고른 이유는 뭐냐면 최근 분위기도 최근 분위기지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나오는지 그 히스토리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은 야, 이거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년 6월 당론으로 정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상향안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다시 표출되고 있다. 이때 이견은 다를 이자잖아요. 의견이 아니고. 그래서 아예 다른 의견, 반대하는 의견이 또 나오고 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법안은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2달째 표류 중이다. 일각에선 그건 당론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송영길 대표의 약속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뒤에 나오지만 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9억에서 12억 올리면서 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뭐 1주택자 양도 차익도 좀 양도 차익에 따라서 장특공도 줄이겠다. 다주택자 장특공도 23년부터 줄이겠다. 그러면은 다주택자 장특공 요것도 같이 없어지면은 괜찮을 텐데 혹시 제가 염려하는 거는 좋은 거는 다 빼버리고 9억에서 12억 빼버리고 양도 차익에 따른 장특공 축소, 다주택자 장특공 축소, 최종 1주택 그것만 들어가면 정말 우리 PD님이 혹시 이 처리됩니까? 이거 B 처리됩니까? 좀 나쁜 건데 볼게요. 자,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뒤에 여당은 참패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선거 후가 아니라 선거 운동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공수표가 나왔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송영길 대표는 5월 12일, 5월달 기억하십시오. 5월 12일 부동산 특위 1차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 그리고 5월 27일 날짜 기억하십시오.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 특위 세제 분과에서는 양도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5월 27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근에 된 게 아니고 이미 올해 5월달부터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4월달 선거 후에. 자, 이에 대해서 민주주의 4.0, 더 좋은 미래, 민평년 등 의원 60여 명은 부자 감세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펼친 부동산 정책과 상충한다면서 집단적으로 반대했다. 여당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2차례나 열어서 표결을 벌여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슈가 되니까 결국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마지막에는 표결로 그냥 끝냈어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잖아요. 표결로. 뭐 이번에 이쪽 당 여당에서도 결국 표결로 경선 결과 나오고 또 뭐 2위이신 분도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랬다고요. 결국 6월 18일 고용진 당 수석 대변인은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 등이 과반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유동수 의원은 8월 2일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히스토리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4월 7일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고 5월 12일 부동산 특위 1차 회의를 했고 5월 27일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안을 했고 이게 이제 당 내에서도 이제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표결에 붙여서 당론으로 6월 18일 확정이 됐고 그리고 8월 2일에 이런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하지만 민주당 당론으로 올라온 이 법안은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의 위원회 반대에 가로막혔다. 지난 8월 25일 당시 기재위원이었던 김경엽 의원은
2억 원 기재부 1차관에게 이름이 성함이었군요. 엄청난 부동산 차익으로 얻은 불로소득은 세금을 안 내고 근로소득은 세금을 내야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고 호통을 쳤다. 이어 집을 8억 원에 사서 2년 뒤 10억 원에 팔아 4억 원의 차익을 남긴 사람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근로소득을 연봉 2억 원씩 고생해서 땀 흘려 버는 돈 벌면 1억 4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건 국민들에게 일하지 말고 부동산 투기해서 양도차익 남겨서 먹고 팔라는 메시지로 들리지 않겠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뒤로 9월부터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불붙고 10월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양도세 부과기준 상향하는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금방 처리될 것 같았던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12억 원 언저리의 매물이 실종되는 장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약 4만 5천 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이달에는 3만 9천 건까지 줄어들었는데 매물이 줄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4월 11억 1,123만 원에서 지난달 11억 9,978만 원까지 치솟았다. 그래서 제 기억에 관련돼서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니까 이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11월 달에 기재부 논의를 좀 거쳐서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예측 기사가 떠서 그걸 분석해드리면서 제 의견도 말씀드렸던 게 불과 일주일도 안 된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좀 내용이 또 나오네요. 그냥 헛웃음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양도세 부과기준 상향안은 11월에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정협의회 한 축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기재부 국감 때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건 그다지 연관성이 없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고 민주당 기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론을 정할 당시엔 4.7 재보궐선거 패인이 부동산세 중과 때문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지금은 대장동 이슈로 불로소득 환수가 최우선 과제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완화는 방향이 생뚱맞다고 말했다. 자, 제가 이 기사를 고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4월 4.7 보궐선거가 끝나고 그 당시에 분위기가 부동산 세금 때문에 이런 것 같은 의견이 우세하니까 했는데 지금은 대장동 이게 이슈가 되고 이게 또 이슈가 되니까 안 맞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세금이라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분위기 맞춰서 올리면 올리고 내리면 내리자 그럽니까? 그러면 이게 세금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이거를 일정 수준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물론 국민의 그 납세 의무는 굉장히 신성한 의무 중 하나지만 이게 또 반대로 말하면은 개인의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근거를 해야 되고 법률의 근거에서 해야 되고 그 법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되고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일개 시민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줄만 놓고 보면 전혀 제가 배운 게 헛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배운 건지 이분이 지금 말을 잘못하신 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좀 안타까워서 좀 가져와 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일련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팩트 위주로 보십시오. 팩트 위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7 보궐선거 이후에 이렇게 됐고 5월 10일 이렇게 나왔고 5월 27일 이렇게 나왔고 6월 18일 이렇게 나왔고 8월 25일 올렸고 그 뒤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의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12억 비과세 기준도 이게 좀 뭔가 틀어졌다라는 거죠. 틀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자, 이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여전히 양도세 부과기준 상향은 당론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인데 고용진 대변인은 그 당시 반대했던 의원들이 지금도 개인적으로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자, 이 말 기억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영상이
그 증거가 될 겁니다. 자, 유동수 의원과 김영진 의원은 11월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말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누가 뭐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래도 냉정하게 접근하자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시키겠다. 요게 첫 번째고요. 자, 이걸 만드니까 지금 반대파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비록 1주택자라 하더라도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양도 차익에 따라서 장특공 차등 적용하겠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당시에 다주택자면은 이때는 장특공에도 최종 1주택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세트로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로. 그런데 이제 최종 통과는 물론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기사 약간 좀 미묘하게 지금 분위기가 좀 묘한 게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냥 세트 그대로 통과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뭐 지금까지 그냥 예상했던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트 전체가 없던 걸로 된다. 뭐 지금 뭐 2번도 지금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없던 걸로 하자. 없던 걸로 하고 뭐 내년 대선 끝나고 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기사 이렇게 의원분들이 말씀하신 거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정치적이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저는 세 번째 또 시나리오를 하나 제시합니다. 아,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폐기, 일부 통과. 뭘 폐기할까요? 여러분이 민주당이라면, 민주당 의원이시라면. 얘 폐기, 얘 통과. 설마 얘 폐기, 얘 통과 이럴까? 글쎄요. 뭐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그래서 오늘 날짜가 지금 2021년 10월 19일이잖아요. 이 라이브를 하고 있는 날짜가. 2020년 10월 19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게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서 한번 투표해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혹시 4번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이런 게 좀 가볍게 좀 넘기고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 보고 그냥 좀 웃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건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비과세 이게 좀 혜택이 커지니까 좀 안 파신 분도 계셨고, 특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도 좀 이게 늦춰가지고 못 팔고 막 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거 좀 보다가 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좀 공유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좀 고민이 좀 되긴 됐어요. 이게 제 방송 취지가 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면서 부동산 세금 관련된 걸로 해서 하는데, 세금 관련된 내용은 맞지만 이게 뭐 그냥 좀 예측 기사여가지고 그냥 요 정도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최근 분위기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좀 제가 짧게 요 정도만 하도록 하죠. 1부 순서는 요 정도만 하고요. 저희 2부 순서에서는 지금 홍남기 아마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상속세 같은 경우도 좀 약간 개편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언론사에서 이제 그럼 다른 나라, 미국, 뭐 일본,
흔히 말하는 OECD 뭐 선진국 사례를 가지고 오면서 요 정도 좀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현 상황에 맞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곧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려 계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지금 설명드린 거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법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된 상태에 따라서 어떤 로드맵을 좀 짜고 어떤 식으로 좀 자산 관리를 할지는 저와 함께 이 정규 과정 통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소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기수만 제가 좀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그것도 한번 참고하세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쉬었다 2부 뵙도록 하겠습니다.